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을 모셨습니다. 모아살림 공동체 서대문 사랑방의 이은주 대표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아살림 공동체 서대문 사랑방. 이 사랑방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서대문 사랑방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모아살림 공동체 서대문 사랑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랑방은 제가 서대문구에 이사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 사는 유원 홍은 아파트, 이 아파트가 87년 준공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또 북한산 자락 바로 아래 꼭대기에 있는 아주 말하자면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예요. 아, 네. 그리고 또 세대도 299세대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손도손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인데 제가 이사 와서 보니까 주민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문해교육 전문가로 전국 지자체에 이제 뭐 워낙 많은 강의나 뭐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는 잠만 그것도 뭐 거의 새벽 4시, 5시에 출발해서 다녔기 때문에 잠만 자는 곳이었지만 주민회의 공고가 나면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참여를 했어요. 아, 네. 근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만 남녀 어르신들만 한 15, 16분 이 정도 계시고 정말 우리 아파트의 중요한 사안인데 젊은 분들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제가 참석을 하다가 나중에 한번 여쭤봤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주민회의 끝나고 제안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온라인 카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네. 제가 그런 걸 유원 홍은 아파트 이름으로 개설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이런 주민회의나 초대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만장일치 네. 한번 해보라고. 뭐 제가 들어도 당연히 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일날 이제 와서 개설한 게 저희 창립일자가 됐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서대문 사랑방이 애초에 시작은 이제 유원 홍은 아파트에서 네.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굉장히 서대문 전역을 네. 커버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된 것 같은데 혹시 대표께서 이 서대문 사랑방을 하시게 된 어떤 본원적인 배경이나 동기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문해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을 무대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네. 정작 우리 서대문에서는 제가 문해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워낙 이제 전국에 그 요구가 많아서 밖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도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해달라.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정말 잘 운영을 했는데 네. 그때 저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게 된 거죠. 서대문구 주민들. 그렇죠. 아, 네. 굉장히 반가웠고 그분들과 계속 인연도 맺고 싶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또 제가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실은 제가 2000년도에 처음에 서대문 우리 홍은동에 이사를 왔을 때 제가 명함을 네.
저희 지역에 다 명함을 뿌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사 왔으니까 이은주가 이사를 왔다 하고 지역사회에 알린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저를 의아하게 보는 것 같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국야학협의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련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관공서는 물론이고 복지관 뭐 이런 모든 곳에 소방서까지 다, 지구대까지 다 이제 제가 이제 연락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제가 문해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문해교사를 자원봉사자로 좀 모시고 싶다. 연계를 좀 해달라. 뭐 저야 뭐 전국의 모든 문해교사를 제가 다 네트워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쉬운 일이었지만 우리 지역에 바로 앞에 있는 복지관에서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네네. 구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셔오는 건 이건 말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지. 내 지역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몇 번 내가 얼마든지 그리고 이게 제 분야니까 제가 하겠다 해서 실은 우리 지역 복지관과도 연계가 됐고 물론 제가 그 문해교실 한 반만을 운영하는 교사로 있진 않았겠죠. 제가 뭐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 각종 반을 이제 관장이니까 늘 의논하면서 이렇게 개설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사가 필요해서 제가 또 많은 교사를 모집해서 교사가 또 바로 될 수는 없어요. 자격을 갖춰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수도 하고 훈련 과정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홍은보훈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고 복지관 부설로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뭔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교장을 맡아서 또 몇 년간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게 됐고 또 복지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 아이들도 혹시 좀 지도 좀 가능하겠냐. 근데 제가 광주에서 살 때는 10년 동안 야간학교 교장을 하면서 주간에는 제가 한문 서예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마침 한문 교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봉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만나게 됐고 또 도담대학이라고 우리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는 도담대학이라고 어르신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또 서예 강사가 필요하대요. 또 제 분야니까 제가 또 어르신들 서예를 자원봉사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과 만나게 되는 이제 방법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저도 주민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정작 제가 사는 아파트에 공동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참죠. 지역 주민들을 제가 공동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지나다니면서 인사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사 와서 저는 이제 평소의 습관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번에 출마하세요? 무슨 어떤 선거에 나가기 위한 단계로 오해할 수도 있겠군요. 2014년도가 그때 선거 때였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저한테 출마하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나중에 제가 늦게 아주 뒤늦게 아이를 이제 낳게 됐는데 아이하고 이제 또 세트로 같이 인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여서 주민들이 제 얼굴만 봐도 멀리서 봐도 반갑게 막 손을 흔들면서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인사를 안 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직업 쪽 말씀 들어보니까 근 한 2, 30년 정도 평생 교육 쪽에 열정을 다하신 그 열정이 이렇게 공동체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서대문 사랑방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 또는 활동들이 어떤 건지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요? 우리 서대문 사랑방은 일단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민들이 만나야 한다. 네. 그리고 소통해야 한다. 음. 그리고 뭔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기고 정말 이게 이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주로 초반에는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단지 내 또는 단지 밖에 길거리에 꽃 화단 가꾸기, 꽃 가꾸기 이런 작업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 또는 이제 우리는 경로당을 어르신들만 활용하다 보니까 젊은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참여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2, 30명의 어르신이 매일 점심 식사를 해 드시던데 그때만 해도 도우미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서 이제 설거지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횟수가 잦아졌고 어르신들은 어쨌든 젊은 사람이 오니까 예.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입주자 대표도 또 하게 되고 또 입주자 대표를 하면 회의비를 줘요. 한 달에 한 번 회의비를. 저는 그 회의비를 어차피 이건 제 돈이 아니니까 네. 경로당에 쌀이든 과일이든 이제 그걸로 사서 또 뭐 어차피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예.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젊은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낮에 설거지를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자.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고추장 담그기, 된장 담그기 뭐 판이 커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판이 커지는 네. 거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요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생기는 거죠. 예. 네네네. 그 장이 경로당이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만나서 행복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만나면, 아빠들이 만나면, 또 어르신들과 함께 만나면 거기는 당연히 아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런 지역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게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굳이 슬로건을 내걸고 표어를 내걸고 외치면서 주민들과 함께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뭔가를 느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행동으로 보여주자.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주로 친환경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고요. 하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도 하게 된 거예요. 실은 제가 2016년도에 제 임의대로 유원 홍은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사랑방의 네. 하나의 그 코너로 유원 홍은 에너지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사랑방 멤버들 중에서도 이 에너지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 이제 또 그런 활동을 하자라고 제가 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구청에서도 뭐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사업이었죠. 그때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구청장님과 무슨 협약식을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임의대로 공동체를 꾸리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저만 자립마을은 아니었지만 공동체 대표로 참여해서 구청장님과 협약서를 쓰고 저는 이런 에너지 활동을 하겠다 서약을 하고 저희는 사실 그때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확 와닿지는 않지만 얼핏 느낌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언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들인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목표인데 네.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물건도 재사용을 거듭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서대문 사랑방은 나눔 장터를 시작했고요. 말하자면 흔히 말씀하시는 벼룩시장, 녹색
장터 뭐 이런 개념의 나눔 장터를 시작했고 그게 발전해서 해마다 상반기에 하반기 두 차례씩 마을 축제로 이제 굉장히 확대돼서 크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저희 같은 아파트는 굉장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창호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냉난방 에너지가 굉장히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창호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번도 이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몰라서. 근데 제가 이제 공동 구매로 뭐 각종 기업이나 뭐 일단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서 또 서대문 구청에도 문의를 하고 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견적도 다 받아보고 우리 아파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 구매의 좋은 점은 좋은 최적화된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가격도 또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구매로 배관 청소를 일체 하게 됐어요. 네. 그런 활동들 정말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신이 날 정도였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저희는 그죠? 보일러도 콘덴싱 보일러로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미니 태양광 굉장히 많이 달고요. 그리고 실제 서울시 에너지 공사에서 사실은 그전엔 태양광이 중국산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뭐 또 재사용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에너지를 생산하긴 하지만 그런데 서울시 에너지 공사에서 초경량으로 우리의 그 재료로 개발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걸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서울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겠죠.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됐습니까? 네. 됐을 것 같은데요? 됐죠. 저희 299세대밖에 안 되는 저희 아파트가 100개의 그 미니 태양광을 공짜로 그날 엄청 뭐 축제 파티 같은 것도 하셨나요? 당연하죠. 야, 사실 뭐 아파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파트 생활은 그냥 그저 그러는 거야라고 이미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할 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게 주민들이 마음을 모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처음에는 온라인 카페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밴드, 그 다음에 카톡방 이렇게 이제 옮겨오면서 이 카톡방은 2015년도에 만든 카톡방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 299세대인데 이 카톡방에 160명이 있어요. 세대보다 더 많은 그 구성원들이 이제 사실 어르신들은 사용을 못 하시니까 젊은 층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호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공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방은 주로 모아장터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아장터 상품을 주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러한 뭐 에너지 관련 또는 뭐 서울시의 주요 뭐 정책이나 우리 주민과 밀접한 정책인데 주민들은 잘 모르는 우리 서대문구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전하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저희 근데 주민들이 굉장히 과묵해요. 과묵하신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보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간혹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평생교육 분야이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평생교육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콘텐츠나 뭐 또 세미나 이런 정보도 제가 이제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다녀와서 정말 유익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티켓도 또 올려주시고 올려드리고 뭐 이제 무료로 갈 수 있는 초대권도 올려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녀오시고 나서 너무 잘 봤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이래서 또 특히 우리 서대문 마을넷이나 우리
맞아요. 우리 서대문 네네. 공동체 라디오 네네. 뭐 지금 이 개국과 관련해서의 그 여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거의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아, 계속 그러시군요.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 방송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국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구나. 네네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과묵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게 와닿는데요. 네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대문 사랑방이 이렇게 크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네. 조금 더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잠시 고맙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왜 하늘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날까.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났습니다. 방금 이 노래 혹시 어떤 노래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아시죠, 이 노래를? 실은 제가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광주에 살 때 무등근로 청소년 학교라고 야간 학교 교장을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뭐 각종 행사 마치면 노래방 가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네. 사실 노래를 너무 못해요. 네, 근데 그 노래만 틀어놓으면 흥이 나시는. 네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 노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그럼요. 어떤 거죠? 하나, 둘, 셋? 풍선? 이렇게 풍선이라는 제목을 얘기하시는 모습도 아주 흥겨워하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 일부 순서에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왠지 서대문 사랑방을 운영하실 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뭔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았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뭐 행복했던 일도 많을 텐데 서대문 사랑방을 운영하시면서 행복했던 일 또는 의미 있었던 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내내 행복했기 때문에 네네. 뭐 특별히 행복했다. 음, 일단 뭐 축하할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말하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됐을 때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탔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참여를 잘해 주셨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줬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사실 첫 년도 자립마을 때는 미니 태양광 사업은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2차 년도에 계획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 해에 25가구나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주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렇죠. 먼저 나셨군요. 네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장터만 열어드리고 아. 그렇게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장만 열어드리는 건데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기뻤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각종 환경의 날 행사나 뭐 이런 데는 저희 특별한 콘텐츠를 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주민들이.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친환경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혹시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실까요? 그럼요. 예. 4월 22일.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지구의 날에도 어떤 이벤트나 행사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하죠. 해마다 하죠. 아. 그리고 저희는 지구의 날만이 아니라 매월 22일은 그 불 끄기 행사를 했었어요. 불 끄기요? 예. 그러니까 전등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다 불을 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9시부터 잠자기 좀 당겨서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오랜 늦은 밤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기불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건강에도 물론 좋지 않고 지구 환경에도 좋지 않고 에너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번씩 해보는 거. 그러면 얼핏 느낌이 그 국가에서 하는 민방위 훈련 같은 느낌도 얼핏 들긴 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했죠. 그 8시와 9시 사이에 네.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경로당에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뭐 음식을 나눠 먹든지 뭔가를 하든지 경로당은 불을 켜놓고 그러면은 세대들은 불을 끌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소등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좀 뉴스거리가 될 만도 하겠는데요. 실은요, 이거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도 에너지 네. 자립마을이 가장 많은 서대문구.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랜 동안에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불끄기 행사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요. 다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환경부에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해서 불끄기 행사도 대대적으로 하고 물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게 행사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뭐 하루에 밥 먹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내가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게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 중에 확 와닿는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활동이라거나 또는 지구를 지킨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호 이런 내용을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께서 그런 활동들을 그 전에도 이렇게 어떤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뭐 딱히 제가 뭐 사실은 저는 전공이 평생교육 분야니까 환경은 제가 따로 뭐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저도 생활인으로서 뭔가를 할 때는 다 하나도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만 보면 굉장히 환경 관련 교육이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어디에서도 굳이 제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무료 강연도 많고 무료 뭐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찾아서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거. 저는 정말 여기에 정말 100% 공감하고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탄소 중립은 시대적인 과제다. 1.5, 뭐 1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지만 사실 주민들이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너무너무 밀접하다라는 걸 주민들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도 다 알고는 계시지만 체감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절대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늦게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이를 얻었어요. 네, 네. 그래서 41의 아이를 낳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아이로 인해서. 아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쓰는 모든 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내 아이가 자라고 앞으로 살아갈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리 지구에 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면 더 좋겠다. 이게 이제 더 굳어진 거. 그러시군요. 같아요. 네. 뭐 자녀분에 대한 사랑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자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게 참 대단하신 그런 마인드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고민되는 게 공동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공동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평소에 어떤 가치관, 네.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실은 제가 이런 공동체 활동이든 뭐 지역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네.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30년 동안 평생교육 분야에서 문해교육에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에서도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주민으로서,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민주 시민으로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거였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도 나도 모르게 저와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개개인이 본인들도 모르게 민주가 뭔지 시민이 뭔지 공동체가 뭔지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를 네. 발견하게 되면 저는 그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도 정말 멋지게 하시는지.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정말 민주시민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본 적마저도 없는데 지금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민주시민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서대문 사랑방이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네. 서대문 사랑방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참 이런 건 배웠다. 이런 건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 한번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의미. 많죠. 일단은 아까 초반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의 가장 장점은 네. 만남이에요. 사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구조는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구조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는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만남이 아주 중요하고 사람은 한자로도 사람인의 모양이 서로 기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만남을 통해서 인간성 뭐 또 거기에서
행복, 건강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요즘에 흔히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런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사례는 줄어들고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관련해서 주민자율조정과 교육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시민과 대화라는 주민자율조정과 단체도 만들어서 그러셨군요. 현재 운영을 하고도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공동체에 기반한 거죠.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드러내놓고 환경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모든 활동의 환경이 베이스에 있고 그리고 또 만남과 소통과 나눔,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장당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저희가 단톡방에 올리면 다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것도 이제 경로당에서 했었어요.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런 활동을 제가 막 벌리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유,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1년 드실 거를 다 챙겨드릴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아파트는 87년 준공이라는 거는 그때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연로하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65세 이상이 1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10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도 계세요. 최고령 곧 100세 되시는데 이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고령 어르신들께 특히 또 독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만든 음식을 다 이제 나눠드릴 수 있고 겨울에는 저희가 공동체 김장도 해요. 그래서 김장도 다 갖다 드릴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시구나. 또 저만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저희 운영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은 사실 회비를 내면서 활동해요. 운영위원들은. 근데 이런 운영위원들은 저와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같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이가 되셨겠군요. 그럼요. 이게 참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겠죠. 또 그거를 이겨내셨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걸 이겨내는 어떤 대표님만의 나름대로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힘?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실은 오해를 굉장히 많이 샀죠. 네. 처음에 이제 이런 공동체 활동을 물론 어르신들께서 다 만장일치로 공동체 이제 창립하는 거는 해주셨지만 실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은주가 구의원 나가려고 하나 이런 오해가 이제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세월이 가도 그런 조짐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사그러들었지만 네네. 이은주가 이제 사업을 따와서 자기가 뭔가 여기서 뭐를 챙기나 네. 뭐 이런 거.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단톡방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정산 올리니까. 자료까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 뭐 서울시에서 파견된 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런 정산 자료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근데 저희는 뭐 어떤 거는 뭐 제외하고 어떤 것만 올리고 저는 사실상 이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 활동도 해야 되고 지역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를 삭제하고 이럴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 올리는 게 좋다는 제 신념도 있지만 네. 무조건 통으로 다 올리고 다 봐라 뭐 이런 거여서 그러시구나. 그것 또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게 없겠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그 예전 이제 윗세대들은 예전에 그런 관행들을 다 겪어온 분들이어서 이은주가 구청 직원이야. 저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제가 왜냐하면 서울시 지원 사업, 뭐 구청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주민들과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오해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분은 이은주가 뭐 4천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주식회사 효돌이라고 네네. 제가 그 코로나 때 잠깐 저 인생에선 최초로 취업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네네. 주식회사 효돌이라는 AI 돌봄 로봇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 회사인데 그 효돌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제가 홍보이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경험도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고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코로나 시기에 근데 이때 이제 단일 시기 그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4천만 원 연봉을 받는 구청 직원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대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내가 직장 치우고 네. 차라리 그걸 하겠다. 어. 절대 그건 아니죠. 그러시군요. 예, 그런 오해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좀 바뀌게 되면 공동체 활동을 잘 이해를 못하는 입주자 대표들은 또 이제 이 공동체 활동을 이게 이해를 못하시니까 또 저지하기도 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모아장터라는 대표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 서대문 사랑방의 브랜드. 근데 이 모아장터를 꾸준히 10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 그 아파트 초입에 보면 중앙 경비 초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조금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4개의 동이 있는데 이 4개의 동에서 내다보면 다 보여요. 아, 동시에 볼 수 있는 굉장히 공간인가 좋은 보죠? 공간이고 초입에서 딱 들어올 때 다 보이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매월 운영을 해왔던 걸 못하게 됐어요. 아. 작년 초부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 서대문 사랑방 공동체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무실에서 모아장터를 하는 걸로 변경을 그러시군요.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이해시킬 수는 네.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해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죠. 자,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3년 이상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홍원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힘들지만 힘을 좀 내시지요 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네. 아까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중에 7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시기에 본인이 만약에 집에만 있었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네. 그때는 축소해서 이제 여러 뭐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운영위원 중심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요리 실습 이런 것도 운영위원 중심으로만 하고 10명이 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는 매우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 과정만 계속 소통을 하고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그 운영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집에만 있었다면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이랬을 텐데 계속 여기에 나와서 만나고 이런 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시기였지만 저희는 모아장터가 사전 주문 공동 구매 형식이잖아요. 생산자와 직거래 이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관계 없었어요. 사전 주문한 거고 비대면으로 다 찾아가는 거여서 네네. 관계 없었어요. 그래서 매월 그것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분 말씀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막 어르신들 우울증 걸리고 막 다 이런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시군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좋다는 걸 그 말씀을 그 이후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말씀을 빌어서 네. 이 청취자분들께 한번 응원 메시지 크게 네. 외쳐주시죠. 이럴 때일수록 네. 만나야 합니다. 와. 마음으로 만나시고 네. 눈으로 만나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 멋지십니다. 서대문 사랑방의 가장 중요한 그 모토가 만남인데 네. 그게 바로 여기서 그렇죠. 힘을 주는 그런 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군요. 네네. 참 멋지십니다. 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오늘은 늘 행복한 생활을 꿈꾸고 늘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서대문 사랑방의 이은주 대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한 진행자 5시 20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